MCC 로펌 투데이 법률.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진행의 강나루 문성훈입니다. 네, 성훈씨 요즘 벚꽃이 많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렇네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까지 피니까 진짜 이제 정말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네, 봄도 찾아왔지만 저희 방송에게도 5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럼 5회를 맞이한 저희 방송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방송은 생활 속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에 대해 진행자의 의견을 각각 듣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법적 결과를 알려주는 방송인데요. 그리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자문까지 알려드리는 신뢰 가득한 방송입니다. 네, 주위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연들이니 하구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죠?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5번째 방송을 맞아 힘차게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시작해볼까요? 네,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오늘 5번째 방송의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나루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교에서 꼴등하는 여고생의 꼴찌 탈출을 위하여 여고생의 어머니는 특단의 조치로 유명 과외 강사 A씨에게 고액의 과외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 결과 여고생의 성적은 놀랍게 향상되어 S대에 붙게 됩니다. 그런데 S대 출신이라 믿었던 과외 강사 A씨는 S대 입시에서 10년째 낙방한 수험생이었는데요. S대를 사칭해 고액의 과외를 해온 A씨. 여고생의 성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과외비를 돌려줘야 할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본인은 10년째 떨어지고 있는데 이 학생을 붙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것도 나름 능력 아닌가요? 전교 꼴찌에서 S대라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S대 맞죠? 그렇죠. 그 S대 맞겠죠. 네. 네, 진짜 제가 봐도 정말 유능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도 여기서 과외 강사는 자신을 숨기고 과외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볼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일단 저의 의견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과외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웬일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러면 저희 대립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방송 재미없어지는데. 그렇지만 이럴 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둘 다 들어도 네, 이 사연은 그렇죠.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항상 제가 맞추면 재미없잖아요. 아닌데 제 생각은 정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성우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전교 꼴찌인 여고생의 성적도 올리고 결과적으로 S대까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뭐 학력이 어떻게 됐든 과외를 받는 학생의 성적만 올려줬다면 그거는 분명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정확하게 S대에 다니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면 여고생의 어머니가 확실한 확인 절차를 애초에 거쳤어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어머니의 실수가 아닐까요? 맞아요. 네. 과외를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성적을 오르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학벌에 대해서 과외 강사의 그런 직접적인 부분까지도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학벌을 알 필요는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학벌을 속였다는 점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처음부터 뭐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모를까 뭐 속였다는 점? 그거는 약간 걸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합격은 합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분명 속였다는 그 사실만은 뭔가 이제 작은 벌이라도 벌을 받아야 할 사실인 것 같네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좀 약간 이 과외 강사는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자기는 S대 네.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못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본인은 그런 가르치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보다 가르치는 데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기는 분명 S대를 가려고 그만큼의 노하우를 축적을 했을 거잖아요. 10년 동안 그쵸.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전부 다 그 학생에게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 학생이 합격할 수 있었지 않나. 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하면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줬다는 그 자체가 정말 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 S대 갔기 때문에 네,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둘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나루씨와 저의 의견은 같았는데요. 네. 둘 다 의견은 과외의 목적은 성적이 오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여고생의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붙었으므로 과외비는 전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둘의 같은 의견,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저희 의견이 같으니까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네, 짝! 치사하다. 너무 멀리 있어요, 저희. 네. 짝. 네. 좋았어요. 네, 성우씨 그러면 진짜 하이파이브는 저희 방송이 끝나고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따라 더 떨리는 결과 발표는 나루씨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오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신청곡 먼저 듣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청곡은요. 이거 아직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걔놓고 틀리면 정말 경성대 학우분들한테 부끄러운 좀 약간 일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장난 그만 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의 과외비를 받으면서 여고생을 가르친 과외 강사 A씨. 알고 보니 S대를 1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었습니다. 과연 학력을 속인 과외 강사 A씨는 과외비를 돌려줘야 할까요? 이 사연에 대한 결과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와, 역시나. 네, 저희의 생각이 맞았네요. 저희가 생각한 이유가 네. 맞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처음부터 여고생의 어머니는 S대 학생이란 사실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과외 목적인 성적 향상을 정확하게 이루어준 거기 때문에 네. 과외 강사의 A씨는 고액의 과외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네, 역시 저희의 생각이 맞았네요. 이번 사연에서는 유능한 강사여서 다행이지 성적마저 만약에 못 올렸다면 커다란 처벌을 받을 뻔했어요. 그렇죠. 자신 나름대로 수험생의 입장이라도 정말 열심히 가르친 그런 보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학력을 속이는 사실도 문제지만 앞으로 과외를 할 때는 과외 전단지에 기재된 학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과외를 받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해주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요. 네. 만약 학력을 속이게 되면 아무리 과외라도 학력 위조죄에 성립되어서 형법 제229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네, 처벌된다고 합니다. 와, 네. 강한 법이네요. 네. 그렇네요. 네, 대박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학력 위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는 TV나 인터넷에서 그런 경우만 봤는데 과외를 위해서 학력을 속이는 사례들도 있군요. 네, 이렇게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하니 과외를 많이 하시는 학우분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여기서 이제 교수님 자문을 듣고 갈 텐데 이거는 나루 씨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경성대학교 법학과 손영섭 교수님의 자문입니다. 애초에 학부형은 S대 출신의 과외 강사라고 한 것이 허위일지라도 성실히 지도하여 학업이 향상되었다면 뒤늦게 과외비를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과외 강사가 소속한 학원에 대해서는 허위 광고 등으로 영업 취소를 할 수 있고 해당 학원은 해당 과외 강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29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행사죄도 형법 제234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기죄까지 해당이 돼서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처벌이 확실하네요. 네, 혹시나 고액의 과외비를 벌고 싶어서 학력을 위조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나루 씨, 네. 오늘은 저희가 정답을 함께 맞췄잖아요. 네, 첫 번째 사연부터 기분이 굉장히 산뜻하네요. 네, 저는 남자기 때문에 네. 오늘 신청곡은 나루 씨에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사신의 젠틀맨. 그렇죠. 네, 성우 씨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제가 신청하는 곡은 스웨덴 세탁소의 목소리 들려드리면서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아직은 내가 다 버텨낼 힘이 없어. 미쳐버릴 것 같아. 변해가는 널 보는 게
붙잡지도 못해 나를 서운한 티라도 내면 네 맘이 더 힘들까봐 말 한마디조차 건네는 것도 겁이 나 아직은 그 말 하지 말아줘 내게 조금만 시간을 줘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이 날 해치지 않게 도와줘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널 잡는 손길도 피하지 마 우리 약속했던 시간 놓아버리지 마 네, 나루씨가 신청한 곡 스웨덴 세탁소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제가 신청한 곡이라 그런지 정말 좋네요. 저도 웬만하면 노래 칭찬 안 하는데 아, 그래요? 오늘 노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은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과 함께 반지하에 살고 있는 제이씨. 어느 날 제이씨는 창문에서 자신을 훔쳐보는 남자와 눈이 딱 마주칩니다. 네. 이 사실을 들은 제이씨의 남편은 몸싸움 끝에 그 남자를 잡아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데요. 제이씨를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자를 때려잡은 제이씨의 남편. 과연 죄가 될까요?에 대한 사연입니다. 와, 이 정말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이래 무서워서 뭐 반지하 살겠어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훔쳐봤다고 하셨어요. 정말 무섭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영화 중에 네. 디스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아, 저 뭔지 알아요. 네, 그 영화가 보면 만원경으로 여자를 계속 훔쳐보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세상에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조금 더 무섭게 다가올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네, 정말 밤에 집에 혼자 있는데 낯선 남자가 상습적으로 지켜왔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아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사연인데요. 그럼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 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제가 의견 먼저 말합니다. 네, 성우 씨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남자가 정말 나쁘긴 했지만 폭력을 휘두른 남편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와 성우 씨의 의견이 이번에는 달라요. 제 생각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훔쳐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남자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경찰에 넘기게 되는데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남편의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 사연에 대해서는 저는 남편의 폭력이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어서 그 뜻이 있다면 남편의 폭력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폭력은 정당 방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제 아내를 훔쳐봤다고 그 남자를 살인을 하거나 그랬다면 그거는 정말 그런 행위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살인까지는 정당방위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폭력 정도는 정당방위로 허용해줘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이제 자신의 아내라고 한들 네. 경찰이 있는 존재가 왜 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하죠. 충분히 그걸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신이 먼저 나서서 그걸 해결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네. 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 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네.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다면 조금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우 씨 생각도 맞지만 보통 요즘 보면 이런 성범죄에 관련된 처벌들이 많이 약하기도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많다 보니까 저는 굳이 처벌을 줄 필요가 물론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제이 씨를 훔쳐본 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상황에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도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자신만의 공간인 집에서 늘 상습적으로 몰래 훔쳐봤다고 하면 저는 이 남편의 폭력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빨리 의견 정리하고 결과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저의 날이 되겠군요. 그럼 제가 나루 씨와 저의 의견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나루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휘두른 폭력 의무로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 제이 씨의 남편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제 의견은 아내를 지키기 위함이라도 폭력은 언제나 정당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남편은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훈 씨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서 결과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결과도 제가 맞출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이 씨를 상습적으로 훔쳐본 남자, 그 남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제이 씨의 남편,
과연 제이씨의 남편은 죄가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에 대한 결과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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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씨의 남편은 죄가 뭐 없다? 없다고 하네요? 와, 제가 맞췄네요. 아무리 성우 씨가 틀렸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결과를 목소리 작게 해서 읽으시면 어떡하죠? 제가 남편은 죄가 없다고 하네요. 네. 목소리 우렁차고 좋네요. 남자답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유를 한번 성우 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연에서 제이 씨의 남편이 죄가 없는 이유는 이 사연에서 남의 집 창문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주거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라고 하네요. 그러한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고 자신의 안내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했다면 이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합니다. 네, 와, 한편으론 저의 결과가 죄가 아니다로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제가 틀리긴 했지만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걸 너무 법적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그런 남편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행동인데 네. 그거를 법적으로 문다는 게 맞죠. 조금 네,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다고 어. 생각하거든요. 네. 그 폭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혼쭐을 내준 다음에 경찰로 넘긴 센스. 그렇죠. 꼭 네. 필요하죠. 네, 그런 센스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경찰에 신고할 때는 112 네. 꼭 알고 계십시오. 네, 꼭 인지해 두길 바랍니다. 소방은 119. 그렇죠. 저희 약간 공영방송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교수님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경성대학교 법학과 손양석 교수님의 자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에서 남의 집 창문에서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민사상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단 주거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침입하지 않았으므로 주거 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사생활 침해를 하면 형법 제316조 침해죄가 성립하며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행위 또한 타인의 보호를 위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여기서 보호를 위해서 폭력은 정당방위지만 정도를 벗어나는 폭력은 죄가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네. 폭력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딱 붙잡아 두고 그냥 112로 바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자이다 보니 더욱더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최근 본 것 중에 외국에서 자기 딸을 성폭행한 사람을 때려 죽인 아버지가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러한 사연에 대해서는 이러한 폭력이 정당방위가 된다는 사실, 여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사실은 밤늦게 꼭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네. 정말 씁쓸한 멘트였어요. 어서 방송을 마무리해볼 시간이 왔는데요. 네. 그럼 이제 제 신청곡을 듣는 시간이 되었나요? 저번부터 제가 항상 제가 맞출 때마다 나루 씨한테 저는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해줄 필요가 있지 네. 않나. 제 노래 듣고 싶은 거 이미 신청. 해오셨어요? 당연하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에서 성훈 씨가 저에게 신청곡을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훈 씨가 원하는 것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훈 씨의 신청곡 얼른 듣고 싶습니다. 네, 빨리 알겠습니다. 말해주세요. 네. 제가 신청하는 곡은 네.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듣고 방송 마무리할게요. 잘 자요.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떠날 수도 없는 이젠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네 모습뿐인걸 언젠가 네가 했던
이제 잠들고 싶다.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학우분들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조금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죠? 오늘 다룬 사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으로는 전교 꼴찌인 여고생은 거액의 과외비를 지불하면서 S대 과외 강사 A씨에게 과외를 받고 성적이 오름과 동시에 S대에 합격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과외 강사 A씨는 S대 학생이 아닌 수험생이었습니다. 과연 과외 강사 A씨는 과외비를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의 답은 S대 학생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가 없었을 뿐더러 과외의 목적인 성적 향상을 이루었으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론 J씨를 몰래 훔쳐보는 남자.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그 남자를 잡아서 폭력을 휘두르는 J씨의 남편. 남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J씨의 남편은 죄가 있을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의 답은 J씨를 훔쳐본 남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J씨의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므로 죄가 없다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조금 애매한 사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출 한예슬, 기술 한예슬, 진행 문성훈 강나루, 자문위원 법학과 손양섭 교수님,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